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한국어 어미의례 역사적 연구 명명공용 관영부서 중심으로입니다. 이 발표문은 제가 석사 논문으로 발표한 것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관용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은 구문에 따라서 예정, 성향, 가능성, 의지 등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후기 중세 한국어가 15세기 한국어의 관용사형어미 의미와 기능도 현대 한국어랑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억에 내 몸도 쫓아다갈 따인가 못 갈 따인가는 내 몸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곳인가 못 갈 곳인가 라는 의미가 있고 이 미음에 대궐에 보내져서 북적해 갓잡을 곳이라 또 역시 내가 앞으로 대궐에 보내서 북적해 갓을 곳이다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기 중세 한국어에는 추측이나 의도, 예정 등의 의미로는 볼 수 없는 을이 있습니다. 저기 불 좀 꺼. 네, 3기역에 중국 한역가제 촉이라홀 가올이 있나니에서 촉이라홀 가올은 앞으로 촉이라고 할 고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촉이라고 하는 고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음에 정반항 아드님 실딸이라 하사리 역시도 앞으로 실딸이라고 하실 분의 의미가 아니고 정반항 아드님 실딸이라고 하시는 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디귿에 연부소 아래 가샤 밭 갈 사람 보더시니의 이 밭 갈 사람도 앞으로 밭을 갈 사람이 아니고 밭 가는 사람, 농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3리을에 사람의 목숨이 흐름을 같아야 머무지 못한다시 앞으로 흐를 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흐르고 있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머무르지 못하는구나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을의 용법은 자토적도 구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기역의 3개 중에 중여울 12대중은 역시도 앞으로 중이라고 할 12대중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중이라고 하는 12대중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 사이임의 사이국주 이실바산이왕이라든지 월광의 화자불인 역시도 앞으로 사이국주가 되실 바산이왕이라든지 월광이라고 앞으로 부를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사이국주이시고 이름이 월광이신 월광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분 연구의 목적은 고대 한국어나 중세 한국어의 동명사어미 관용사형어미 을이 현대 한국어의 을이 가지고 있는 용법과는 다른 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통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을의 쓰임을 저는 총칭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포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을의 총칭성 용법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는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디딜바나나 건널모 혹은 자물쇠, 열쇠 등의 합성어라든지 클테, 거물등 등의 자석에만 그 흔적을 남기고 소멸하였습니다. 네. 연구사 정리인데요. 남풍현 선생님과 이병희 선생님께서 자토적도 구별이나 향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남풍현 선생님께서 동명사어미 을이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아니라 관념형 어미여서 진리적 사실이나 관념적 사실을 나타낸다라는 걸 말씀하신 바 있고 이병희 선생님께서 을은 마이너스 미래, 을은 마이너스 과거여서 을은 현재와 미래 를 다 나타낼 수 있다고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또 15세기 한국어의 관용사형어미 을이 현대 한국어와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논의가 되었는데요. 고노로쿠 선생님께서도 을은 제일 미래 어감이지만 일반적인 서술에도 쓰인다고 하였고 김한진 선생님께서도 템스 앱솔루 절대 시제로 번역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문법이라든지 이승정 선생님도 시제를 초월한 부정시제 허웅 선생님도 때의 관념과 상관없는 사실 등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적 사실, 부정시, 일반적인 서술, 템스 앱솔루 등등은 사실은 그 용어만 다를 뿐이지 지시하고 있는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본격적인 논의 앞으로 총칭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칭성은 양화적 의미의 일종이어서 일반적으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의 의미도 아니고 저의 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고 한 일반적으로 보통이라는 이러한 총칭성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는 명사구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문장 전체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멸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호랑이들은 한반도에 멸종되었고 지금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호랑이는 멸종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인자하시다는 일반적인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인자하시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총칭성에 대비되는 것이 사건성입니다. 예컨대 개는 짖는다, 철수는 담배를 핀다는 일반적으로 개는 일반적으로 짖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철수는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철수는 담배를 피고 있다든지 철수는 어제 담배를 폈다는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라든지 지구는 자전한다 같은 것을 성행 연구에서 뭐 일반적인 진리다 혹은 항상성이다, 격언시제다 등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것 역시 본고에선 넓은 의미의 총칭성으로 포괄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의 총칭성은 보시다시피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느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형사절에서는 담배를 피는 철수에서 보여주듯이 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현대 한국어 이전에는 담배를 필 철수 정도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령 구문과 총칭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세기 한국어를 살펴보고 15세기 한국어 이전을 살펴본 뒤에 그 이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의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는 구문입니다. 예컨대 오 기억에 일일이라 일제시어 호리교다는 이것이라고 하는 대상에 일제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오 니은의 한 보살피고의 이름이 상불경이라고 그리고 고 찬송을 지지자 이름을 월인청강이라고 하니는 한 보살피고 혹은 찬송이라고 하는 대상에 상불경은 월인청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명명구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5세기 한국어의 명명구문은 이렇게 보이듯 개사이다 개사 이를 활용해서 이름이 이라, 인이라, 이러라, 일이라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동사 하다를 사용해서 뭐 하잡사이다, 뭐 하신이라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 개사 이 뒤에 시제나상 관련된 선어말 어미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뭐 인이라, 이러라, 일이라 등에서 이, 더, 리가 나타나고 하다 뒤에도 뭐 하신이라, 하나니, 하더라, 하이니처럼 모든 시제상 관련 선어말 어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 뒤에는 선어말 어미 오가 통합되지 않아서 뭐 하샨이나 한운이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15세기 한국의 명명서술 구성은 개사이나 동사 하다 뒤에 시제나 사항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가 다 통합될 수 있었다는 것과 동사 하다 뒤에는 선어말 어미 오가 통합된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형사절을 취해서 명명 관형 구성을 나타날 때는 다음처럼 나타납니다. 선해라홀 선임, 뭐 이름이 또 길이라홀 룸, 한 대신 홈이라고 한 보살마다 이름이 구탈이라 하샤리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형사형이 을이 선택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하다 뒤에 반드시 오가 통합돼서 나타나서 홀이 하샤리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관형사형이 을이 선택이 된다는 것과 동사 하다 뒤에는 선어말음이 오가 통합되는 것이 명명 관형구성, 관형사절로 나타나는 것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명명 서술 구성에서는 시제나 상 관련 선어말 어미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반면 관형 구성에서는 관형사형이 을만 선택이 될 수 있고 명명 서술 구성에서는 하다 뒤에 선어말 어미 오가 통합된 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명명 관형 구성에는 선어말 어미 오가 반드시 통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기역은 월인석보와 석보상절에서 대비되는 문장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앞부분에 이름이 빈두바레러니, 이름이 빈두바레러니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무이라 하니라가 명명의 관형 구성으로 나타낼 때는 무이라 홀 아달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서술 구성과 관형 구성이 사실은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명명 관형 구성에서 오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을 외에 다른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 예는 없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그 15세기에 보면은 대충 이렇게 통계를 내서 봤습니다. 뭐마라 혼자 하나니 뭐 3개 정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65개는 을과 이제 오가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명구문의 서술 구성과 관형사절의 관형 구성에서의 체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15세기 이전의 한국어의 그런 언어 현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범언어적으로 종속절은 언어 변화의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따라서 15세기의 관형 구성 역시도 언어 변화의 보수적이어서 이전 시기의 언어 현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토석도 구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토석도 구별에서는 이제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도입의 기능을 하는 의문문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야 어느 사안을 보살마살의 문장에 호리고 하결일다 이라고 이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뒤에 이것을 일하 보살마살의 5번째 다문장이 호리겨다 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준호 선생님께서는 정기중세 한국어 명명구의 특징으로 3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 저는 3번째
명명동사의 대동사 하다 뒤에는 선어말음이 오우나 동명사음이 의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점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기억 니은에 보시면 문장의 호리고에 질문에서는 이 늘어자를 쓰는 이를 쓰고 다문장의 호리겨다에는 이올 니은을 쓰는 이를 쓰는데 이 명명문에서 호리겨다와 호리고를 바꿔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행연구에서 위에는 늘어의 니는 동명사음이 을 더해 형식명사 이의 구성으로 이 아래의 니는 선어말음이 이거나 혹은 동명사음이 을 더하기 형식명사 이 있을 수도 없고 대사 이의 구성으로 파악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명명문의 이 뭐뭐여 호리겨다라든지 뭐뭐인겨 호리다 등의 의미는 선어말 어미로 파악될 수 없고 이 구성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 뭐뭐여 호리고 뒤에 하결일단과 뭐뭐여 호리겨다에 보시면 선어말 어미의 통합 순서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는 결이로 나타난 것이 밑에는 리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리를 똑같은 문법 형태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의 리는 저는 미래와 관련된 선어말 어미라고 생각이 되고 아래의 리는 어떤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명명구문의 리를 선어말 어미로 파악하게 되면 이때 이 미래가 아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19 기억에 보시면 후에 한 열의 나시리니 이름이 석가모니 시리니의 이 리는 앞으로 한 열애가 나실 것이고 그 이름이 앞으로 석가모니일 것이다. 미래의 석가모니일 것이다의 의미이지만 이 17리는 이를이라 도살마사의 다문장이 호리겨다를 앞으로 다문장이라고 할 것이다 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을 이끌어서 다문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도의 의미가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근거는 명명구문의 리를 만약에 선어말어를 파악하게 되면 이 앞에 오가 호리겨다처럼 이제 오가 오는데 이 오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리는 종결형 앞에 오기 때문에 화자수어를 나타내는 오가 되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명명구문의 주어를 화자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앞에서 주절의 15세기 한국 명명구문에서는 주절의 합의에 선어말 어미 오가 통합된 어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사적인 결합을 고려하더라도 호리고는 개사이 필요 없이 의문문구가 바로 결합할 수 있지만 호리겨다에서는 선어말 어미 겨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개사이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사적인 결합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 전기중생한국어 명명구문에서는 이것을 묻든 아니면 이것에 대답을 하든지 간에 선어람의 오와 동명사어의 의미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특징을 15세기 명명관형구문과 비교해보면 전기중생한국어의 명명구문에서 동명사어의 의미 선택이 되었는데 15세기의 명명관형구성에서도 관형사어의 의미 선택되고 있고 전기중생한국어 명명구문에서 하다 뒤에 선어말 어미 오가 반드시 통합되는데 15세기 관형 구성에서도 선어말 어미 오가 통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와 보시는 건데, 봤는데요. 요보기어 홀 선마제라고 하는 것과 선해라 홀 선인을 보시면 이 뭐뭐여가 뭐뭐라로 바뀐 것 외에는 구조가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들은 전기중생 한국어의 명명구문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외 추측이나 예정의 의미를 가진 의미와 그 명명구문에 쓰인 의미는 좀 다르게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명명 관형 구성에서만 관형사절에서만 속독구별 시기의 흔적이 남아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종속절은 주절에 비해 언어 변화의 보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도 내가 살던 고향이라는 관형사절에서는 던의 쓰임이 가능하지만 내가 고향에 살더라는 비문이 되는 것과 동대의 현상이 15세기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변화 양상이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라 홀피는 결국에 현대어의 큐라 하는 피로 바뀌게 되는데 일반 명사가 와서 예를 들면 큐라 홀 선인의 경우에는 16세기에서 17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큐라 홀피의 형식명사 이가 와서 예컨대 선해라 홀이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보다 1세기 정도 늦은 17에서 18세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난이 을을 대체해가는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수세기에 걸쳐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변화는 보다 덜 긴밀한 구성에서 더 긴밀한 구성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뭐라 홀 선인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뭐뭐라 홀이가 조금 더 긴밀한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3자는 관형 구성과 통칭성입니다. 명명 구성에서만 나타나는 것 외에도 15세기 한국에 이러한 것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정마당이 상 볼 사람 500은 뭐 앞으로 상을 볼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점쟁이라는 의미고, 은혜를 잊어버려서 길열 사람, 여기서 길열 사람도 앞으로 길을 갈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길을 가는 사람, 노인 행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올 길에 쇼칠아에 보시면 이 쇼칠아에 역시도 앞으로 쇼를 칠 아이가 아니라 목동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열배라든지 뭐 29 미음에 보시면 한 유래틸 여사 무릎틸물 건너자 두 유래 목틸물인데, 이게 그때 이제 무릎까지 오는 물 혹은 목까지 오는 물의 의미지, 그때가 돼서 무릎까지 올 물이라는 의미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5세기 관현 구성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나타낼 때 을과 난이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같은 경우도 나타나지만 흐르는 물과 같은 경우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는 난이 선택되는 경우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흐를 물과 흐를 물결은 15세기 한 3번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흐르는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45번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15세기부터도 관현 구성에서는 난이 좀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향가의 의만 가지고 왔는데요. 30일 기억에 난이여 뭐 그릴 맞아하면 여울길 같은 경우도 앞으로 란을 그리워할 마음이 앞으로 갈 길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리는 마음이 가는 길, 혹은 신은 다자실 어지여에서 이 다자실도 앞으로 사랑하실의 의미가 아니고 사랑하시는 어미,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명구성의 을이 이제 총칭성만을 담당했다면 관현구성의 을은 총칭성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래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활팔지대가 부르되 팔교환활인나녀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앞에 활팔집은 늘 활을 파는 집 정도의 총칭성의 의미일 것이고, 팔교환활은 앞으로 팔 좋은 활이 있느냐 미래의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이 변했다면 다르게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노갈 그 대비 자료인데요. 앞에 활팔집은 활판한 푸자, 활판한 정, 활판한 푸자 등으로 난으로 대체되어 갔지만 뒤에 있는 팔교환활은 그대로 을로 남아서 현대한어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을이 총칙성 용법과 미래성 용법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총칙성 용법은 는에 넘겨주고 지금은 미래성의 용법만 가지는 것으로 축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제 이전 시기의 한국어는 을이 총칭성을 담당하는 요소였지만 이 용법을 난이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적으로 난이 총칭성을 담당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겠고, 또 을이 계속해서 총칭성을 담당했으면 되는 것을 왜 이걸 난한테 넘겨주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마도 한국어 역사에서 서가발음의 나이의 발달이 늦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발달이 은과 을보다 늦어졌다는 것은 자료의 한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가나 이도에서도 은과 을을 포함하여 나의 선대형인 누나, 나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 중에 무엇이 우선했다라는 것은 지금의 자료로서는 증명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정황상의 근거를 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빈도의 문제입니다. 15세기 한글 문헌에는 시제나 상과 관련된 문법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거 한국어 자료에는 시제나 상 요소들이 15세기 한국어만큼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더 같은 경우는 박구자 선생님 논의에서도 했지만 자비도량 창법의 예를 포함해서 자토석도 전체 한 5개 정도가 보이고, 을이는 선어마로미로의 논법화가 진행 중이고 이것은 15세기에도 그러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 누는 총 104번 나타나지만,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많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15세기 한국어에서는 동사는 과거 사태에 반드시 영형태나 더가 사용되고 현재 사태는 필수적으로 나가 사용된다든지, 형용사의 경우에도 과거 사태에 필수적으로 더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자토석도 구별 자료에서 이들의 빈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15세기 한국어에 비해서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는 시제나 상과 관련된 문법 요소의 쓰임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포함한 시제상 문법 요소들의 전반적인 발달이 어쩌면 늦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 은과 을은 자토석도 구별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고, 은은 약 2,000번, 을은 약 1,000번 이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명사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어 어미의 형성에도 동명사 어미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이나 을이라 같은 경우는 동명사 어미 은, 을로 끝나는 명사문에 개사, 이 더하기 종료는 다가 통합되어 형성되었다고 논의가 되었고, 은고, 은가, 을고, 을가 역시 은의 조사, 고, 가가 결합을 하여서 이것이 문법화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는 평서문이든 의문문이든 기원적으로는 명사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명사문을 이루는데 가장 밀접하게 발견되는 문법 요소는 결국 동명사어미 은과 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적으로는 이 두 문법 요소의 대립은 한국어에서 매우 중요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한국어에서 그 역사가 아마 가장 오래된 문법 요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을의 총칙성 문법을 많이 대체해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문법이 자토속도부에 나타났다가 15세기부터 싹 다 나누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대체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되는 과정이 보다 덜 긴밀한 구성에서 더 긴밀한 구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관형 구성에서는 15세기부터 을과 난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명령 관형 구성에서는 뭐뭐라 훌 성인처럼 을만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일반 명사가 오는지 형식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난이 대체하는 속도도 역시 한 100년, 한 세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나가 을에 비해 후대에 발달했고 점점 을의 그 영역을 침범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의 선어 발음이 나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기원적인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총칭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문법 요소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어야 했을 텐데, 범언어적으로 총칭성은 현재 시제가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거는 시제 언어에 국한된 설명입니다. 만약에 총칭성을 담당할 만한 시제 요소가 없으면 이 총칭성을 다른 문법 요소를 통해서 나타냈어야 했을 것이고, 저는 그것이 한국어에서 요소가 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그러니까 자토속도부의 후반부터 새롭게 시제상 관련 문법 요소들이 출현하고 빈도가 높아지고 의무화되고 이렇게 체계를 갖추면서 한국어는 이제 시제 언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새롭게 발달한 시제 요소 중에서 이러한 총칭성을 인계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요소는 더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당연히 현재 시제 문법 요소인 나, 그리고 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변화는 여기 실지 않았지만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급해서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동명사어미, 관형사어미 의의 총칭성 용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을의 문법 범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어미 의의 문법 범주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굉장히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법의 일종인 서상법, 비현실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한국어 이전의 을도 서상법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래성뿐만이 아니라 그럼 총칭성을 아울러 나타낼 수 있는 문법 범주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언어에서 몇몇 언어들 같은 경우는 이 서상법의 범주가 미래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총칭성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함께 담당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들에서 어떤 요소와 과거의 총칭성과 미래성을 함께 담당하다가 총칭성은 새롭게 발달하는 현재 시제 요소에 넘겨주고 본인의 미래만 나타내는 걸 축소되는 이러한 변화들 역시도 몇 개의 언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과거의 을이 총칭성과 미래성을 함께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 남의 총칭성을 넘겨주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쓰임으로만 축소되어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한